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설적인 투자자죠. 스티브 아이스먼이 제시한 시장을 읽는 아주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거시경제에서 시작해서 AI를 지나 놀랍게도 원자력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그림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스먼은 바로 이 말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건 연준의 금리 결정이 마치 신의 계시인 것처럼 시장에 떠받드는 현상을 꼬집는 거예요. 모든 건 연준하기 나름이다라는 그 믿음,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아이스먼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전혀 아니라고요. 네, 바로 이게 아이스먼의 핵심 주장입니다. 우리가 연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안정적인 거시경제라는 든든한 무대와 그 위에서 펼쳐지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드라마,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따라서 그의 논리를 하나하나 따라가 볼 거예요. 각각의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이스먼이 말하는 새로운 시장 공식. 그건 바로 양호한 거시경제라는 안정적인 배경, 그리고 AI라는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 이 두 가지 핵심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현재 시장의 진짜 동력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안정된 거시경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스먼은 폭발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이 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왜 가장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는 거죠. 보세요. 연준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의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사가 아니라 그냥 차가 삐걱거리지 않게 기름칠을 좀 해주는 정비사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건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타가 아니라 그냥 가는 길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의 분석이 다층적인 이유인데요. 주식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인플레이션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보고 채권 시장이 겁을 먹고 요동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은 어떻죠? 아주 차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장 전체의 공포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먼이 말하는 양호한 거시경제라는 건 막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얼어붙이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라는 거대한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단단하고 예측 가능한 발판을 깔아주는 거죠. 이게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됩니다. 자, 안정적인 무대가 마련됐으니 이제 진짜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공식의 두 번째 기둥, AI입니다. 아이스먼은 AI를 그냥 유행하는 테마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새로운 심장, 즉 엔진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먼은 이 AI 혁명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최근 오라클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는 명백히 1단계, 바로 하드웨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를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인 기반 시설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쏠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잠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혁명의 물리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아이스먼은 이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혁명의 발목을 잡을 가장 근본적인, 가장 궁극적인 물리적 한계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를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안내할 겁니다. 네, 드디어 이 분석의 정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아이스먼의 가장 놀랍고도 심오한 통찰이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디지털 세상이 물리적인 현실과 만나는 지점이죠. 네, 정답은 바로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하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량, 이것이야말로 AI 혁명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자 궁극적인 병목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전력 수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이스먼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듣고 보면 너무나 논리적인 결론을 내놓습니다. 바로 원자력의 부활, 원자력 르네상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 AI 때문에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의 연결고리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즉 AI라는 디지털 세계가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물리적 세계를 직접 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원자로를 짓는다는 이 구상이야말로 비트의 혁명이 원자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통찰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 분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90%는 우리가 흔히 아는 AI 핵심 수혜주, 즉 모두가 들어본 그 이름들에 투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바로 이 전력 문제처럼 AI 혁명이 일으키는 2차, 3차 파급 효과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기회를 찾는 데 쓰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의 세계에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발전소처럼 손에 잡히는 원자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이스먼이 말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아이스먼의 분석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AI가 우리 물리적인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죠. 자, 비트에서 원자로라는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본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